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4차 방북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CBS 방송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 4차 방북 때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종전선언 카드 꺼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남북미 정상 간의 연내 종전선언 합의한 겁니다. 이건 합의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 모두가 하나의 업무사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거기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 이 동맹 약한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유엔사 문제라든지 이것이 들어갈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과의 대화 또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 아무런 그 관계없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도 관계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뭡니까? 종전선언 이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겠죠.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현재 핵이라 하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영변에 있는 지금 이제 가동 중인 핵단지 또 그리고 이 평양 인근의 산업당의 그 미사일 생산 공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응 조치를 한다 하면은 영변 핵단지 에 대해서 영구 폐기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카드를 꺼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핵 외교 새 시대 새벽 밝았다라는 언급도 했거든요. 이 말은 지금 북한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북미 양 정상 간에는 상당히 신뢰, 존경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되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료들 사이에는 조금 불협화음 또 일종의 기사함이 강하다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과 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 간에는 상당 부분 뭡니까?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은 협상에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친서를 통해 가지고 이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했고 거기다 일종의 협의차 폼페이오 장관의 조속한 방북에 대해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에 보내겠다. 이것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 이것을 좀 더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제2차 정상회담 이것을 네. 빨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좀 빠를 수가 있고 거기서 네. 분명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어제 장소 이런 것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또 꺼내셨으니까 벌써 날짜부터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일 것이다, 이후일 것이다 좀 예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 보면은 그 상당히 최고 좋은 날짜는 10월 중순 전후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10월 하순으로 넘어가면은 이 미국의 중간선거 여기 대해서 선거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 10월,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간다 하면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대화 압박의 병행하고 있지만 혹시 대화를 일찍 소홀히 하면서 압박으로 변화될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10월 중순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우리를 바라는 시기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 되려면 좀 준비
조금 빠듯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시간상으로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차선책으로 되더라도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왜냐하면 12월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11월 중순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사자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예.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했을 때 저는 적어도 11월 중순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약간의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차인지 아니면 서로의 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 표현의 차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거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모든 최고 정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네. 생각.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존경 표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때 저는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아주 그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아주 촘촘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장소도 간단하게 좀 예상을 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북미 제1차 정상회담은 이제 이 상구 이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까지 제3국에서 하겠느냐 네. 막 그런 측면 봤을 때 일단 상국은 배제된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워싱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면 좋겠지요. 근데 지금 이제 워싱턴의 분위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종전선언 내용을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은 좀 회의적이 아니겠냐 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의 기대 중재 전반적 해가지고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 방문 또 지금 이제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좀 서울 가능성을 예. 조금 높여 보면서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우에는 이제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그 행보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용호 외상뿐만 아니고 북한의 전반적인 관료들의 해외에서의 언행 보면 상당히 변화됐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핵보급 운운하고 핵만이 미국과 함께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지난 4월 20일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을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의 백리 노선 이것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개시마다 비핵화 평화체제 이야기했고 특히 지난 이 평양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을 향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똑같이 한반도, 조선반도 여기에 대해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평양 시민들에 대한 공식이죠. 그런 생각 봤을 때 이번에 이용호 외상의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에서 연설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하고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너무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외상이라는 것은 그 발언에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평화 체제에 대한 의지 그 이상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재확인하는 수준 그리고 특히 북한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엔 차원에서도 좀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 정도는 던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또 오늘 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측 카운터파트로 김영철 부위원장을 대신해 바로 이 리용호 외무상을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카운터파트가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2일 그 센토사 섬의 북미 공동 성명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있어가지고 미국 측 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북한 측
대표는 명시를 안 했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볼 때 아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로서 김영철보다도 오히려 이용호 외상을 좀 더 염두에 둔 대목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기타 또 이런 다른 곳에서 여러 이 김영철 이렇게 만나 보니까 김영철 이 통전부장이 상당 부분 북한 입장에서는 강경하지만 또 예. 외교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유연성이 있었는데 전혀 유연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치 앞으로 나가기 상당히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로 김영철에서 이용으로 교체 좀 이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것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앞으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김영철 갈 것인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아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그게 배석자가 혹시나 이용호 외상이 들어온다 하면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에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걸맞는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정신을 보면은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 압박에 대한 외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중국과 러시아는 또 북한은 우호 국가로서 북한이 완전히 지금까지 미국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은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오히려 대화를 하지만도 압박 제재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되는 압박 제재 이것이 있어야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금 입장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예. 유엔 안보리 있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좀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연성을 완화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야 된다. 미국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예. 이런 서로 입장차 있는데 그런 이것은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정할 더라도 상위 비사국 5개국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 되고 예. 또 지금은 이제 해제할 때도 미국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지금 문제는 조금 이렇게 서로 입장차 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 행동적인 진전이 있다 하면은 미국도 일부분 완화하는 그런 조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남북 관계 진전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다음 주부터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됩니다. 지뢰 제거 작업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상황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평화 체제 구축의 일종의 그 입구로 특히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 이런 조치가 현재까지의 정전협정 이것을 준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정전협정이 준수가 안 됐단 말입니다. 거기다 안 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뭐냐면 JSA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무장화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양방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양측의 2km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뭡니까? 상당히 중무장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계도 없고 예.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더욱 완화시키고 네.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촉진제 이런 차원에서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아마 이행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엔의 어떤 유엔 안보리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철도 도로 이런 공적 부분
여기 대해서도 이 일종의 그 대북 제재 이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 또 일부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 지금 이제 철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려 하면은 유엔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뭡니까 이 북한의 철도도로 현지 조속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좀 뭐랄까 장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군사 당국이 유엔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조만간에 아마 철도도로 현지 이런 조사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평양 이 선에서 보면은 연내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의 철도도로 여기 대해서 위해 가지고 착공식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이 착공식을 위해서는 특히 동해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이 뭡니까? 이 강릉에서 제진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 정상 간의 합의상 특히 철도 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곧장 현지 조사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관계 분위기 또 남북 관계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